초콜릿으로 마음 나누셨나요? 여러분들께 기쁨과 활력 동시에 드릴 수 있는 초콜릿 같은 존재 저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리나입니다. 마이너스 수익에 지쳤다. 그야말로 내가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곧바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02-3153-2613 전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인 www.cntv.co.kr 들어오신 다음 종목상담 119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방송 시작 직후부터 들어온 상담을 순서대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상담이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어제 전화나 문자 했는데 상담을 못 받았다 하신다면 오늘 빨리 좀 문의를 다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에 달콤하고 든든한 해결사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샘플러스 최병근 전문가님, 토러스 투자증권의 박준현 차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키워드 제가 먼저 얘기할 시간이 왔네요. 오늘 기준금리는 동결됐죠. 예상됐던 내용이었고요. 옵션 만기 은근히 걱정했었는데 제한적으로 물량이 나온다더니만 2천억 이상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비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종가는 더 올라서 1979점 몇에 끝난 모양인데요. 저의 키워드는요. 1980선 턱밑. 근데 30포인트 있을 때보다 고민은 더 늘어? 예, 이것이 제 키워드입니다. 사실 이만큼 올라오니까 전차도 좀 올라왔고 낙폭과대 대형주도 올라왔는데 또 이쪽 추격 매수는 하지 말라 그러죠. 잘 갔던 방어주는 꺾였죠. 뭘 팔고 뭘 사야 될지 또 코스피는 얼마나 가는 건지. 예, 최병근 전문가님 키워드는요. 네, 요즘 장 자체를 전문가들도 참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증시는 21선을 회복을 하면서 다시 또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수만 놓고 보면은 상황 자체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종목들이 문제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종목들이 어떤 게 먼저 치고 나오느냐는 또 좀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지수가 오를 때도 전체 종목군이 같이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오늘 화학 쪽 섹터가 좀 강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의 경기도 좀 살아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업종들도 이제는 좀 바닥을 탈출하면서 좀 좋은 진행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추세 회복 키워드 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완만한 경기 상승 지금 현재 오늘 보시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경기가 아주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인사성 멘트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나쁜데 좋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상황 자체가 일단 전 세계 경기도 지금 현재로서는 자꾸만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만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주 빠른 속도보다는 서서히 올라오는 형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려했던 환율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도 1,000원대 후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이제 시장이 한참 상승세를 타고 분위기가 좋을 때도 1,000원대 후반에서 1,100원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앞으로의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치 관련 테마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치 관련 테마주가 요즘 또 난리를 치고 있죠. 안철수 관련주는 완전히 그냥 주가가 지금 3배, 4배가 떠나서 6배까지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써니전자하고 그다음에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종목인데요. 써니전자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오늘 제가 고점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약 5.5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종목군들이 올라가니까 또 밑에서부터 오픈베이스라든지 매커스 같은 종목들 또 좀 많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서 움직일 때 이 몇 번 상황을 과거에도 봤지만은 대선이 끝나고도 이렇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승은 굉장히 강합니다. 초단타를 즐기시는 경우라면은 가능은 한데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네. 떨어지면 또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치 테마를 배제하고 아니면 단기 대응만 하시는 쪽으로 가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화학 섹터라든지 철강 섹터라든지 이런 수출 비중이 높은 sek터에 대해서 이제 저가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요, 지금 오늘 수출주, 기존의 뭐 낙폭과대주, 경기민감주를 갖고 계셨던 분들의 이제 문의가 많습니다. 이제 좀 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는 모습인데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별로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준현 차장님의 키워드는요? 예, 일단은 저는 엔저 그리고 춘절 모멘텀, 중소형 IT를 선정을 했는데요. 네. 역시 환율 부분이 그 시장에서는 역시 화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소간 이제 엔저가 약화된다 싶으면은 그동안에 이제 엔저 피해주들이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다시 엔저가 가속화된다 싶으면은 다시 밀려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환율에 민감한 어떤 종목별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은 그 엔저라고 하는 부분을 그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이것이 뭐 합치된 어떤 의견을 내기 좀 힘들고요. 최근에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엔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듯한 그런 어떤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엔저 피해주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오르겠지 이렇게 좀 단순한 생각을 가지시는 건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시퀘스터 협상이 이제 얼마 남질 않았죠. 이제 거의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시퀘스터 협상 공화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어제 그 오바마의 연두교섭 회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공화당 하원 쪽에서는 여전히 그 오바마의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걸로 봐서는 이번에 시퀘스터 협상이 초반에는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1980 턱밑까지 왔는데 2000을 뚫어낼 모멘텀이 과연 있을지 조금은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네. 다소간은 이제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밀릴 때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춘절 모멘텀을 또 선정을 했는데요. 여전히 뭐 오늘 화학 섹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뭐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모멘텀으로서는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화학이나 철강 섹터가 오늘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주말까지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IT주들도 다소간 소강 상태였다가 오늘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죠. 일단 삼성전자가 아몰레드 쪽으로 얼마나 이제 투자를 할 것인가 이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뭐 제가 지난번에도 조정 시에는 한번 매수를 해보지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는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기대감만이 살아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격보다는 다소간은 뉴스 플로우에 집중하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박준현 차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은 다시 빠질 수도 있고 중소형 IT 뭐 예를 들어 아몰레드 관련된 종목들도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고 역시 조정 시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어느 쪽으로 공략을? 저는 일단은 화학 섹터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나 거래소의 중소형주 쪽에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그 정유 쪽이 움직이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아주 세게. 예, 최근에 결국은 트렌드는 뭐냐면은 셰일 가스와 타이트 오일, 특히 이제 미국의 중부나 남부 쪽은 최근에 정유 회사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셰일 가스나 타이트 오일 쪽에서 모멘텀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소간 소강 상태를 보였던 강관주들, 뭐 휴스틸이라든지 뭐 태광, 성강밴드 이쪽도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소간 지수가 올라갔다 그래서 좀 흥분할 때는 아니다. 강한 모멘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1분기는 일단 지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분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이 정도면 되겠죠? 급하다고 하는 여러분들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하네요. 이제 여러분들 종목 집중 클리닉 들어갈게요.
네, 긴급진단 119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2-3153-2613번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013-3366-0110번이라는 무료 문자 번호도 드리고 있죠. 그리고 cntv.co.kr 방문한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써주셔도 상담은 진행됩니다. 선착순 상담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송 시작 이후에 폭주해서 문자나 전화 쪽 지금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약간 다운되려고 하는데요. 제가 순서대로 잘 지키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최병구 전문가님, 박준현 차장님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죠. 첫 번째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예. LG전자 매수가는 71,000원, 네. 비중은 20%예요. 혹시 2월 달에 사셨어요? 며칠 전에? 예, 일주일 전에요. 어머, 축하드려요. 매수 포인트가 너무 좋네요. 네, 예, 거의 뭐 한 5% 정도는 지금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20%예요. 20%. 예. 네. 그래요. 뭐 수급도 좋고 한 4, 5일 계속 오르는 동안 뭐 오늘은 또 쌍끌이 매수까지 들어왔습니다. 뭐 어떻게 8만 원까지 기대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알고 싶으세요? 저 매도가가 언제쯤 팔아야 될지. 네. 혹시 네, 그러면 그리고 중장기로 갖고 가실 생각은 어느 정도 있으세요? 중장기도 뭐 별 관계는 없어요. 그러시군요. 뭐 수익이 예, 좀 예. 난다면은 길게도 괜찮고, 예, 목표 예. 가격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혹시 예. LG전자는 처음 이제 사보신 거, 이전에 매매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이전에는 매매한 적 없어요.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LG전자 목표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병건 전문가님. 예, LG전자는 이제 요번에 그 핸드폰 부분에서 많이 성과를 많이 보이면서 그 기대감이 커진 상태인데, 일단은 그 뭐 복잡한 얘기는 사실은 그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시면은 금방 나올 텐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더 올려줄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의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추세선으로 그어보면은 이 하향 추세를 아직까지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좀 그렇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이 추세선, 빨간 선으로 표시된 이 선을 넘어가야지만이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반드시 넘어간다도 아니고 반드시 못 넘는다도 아니고 상황을 보고 거기를 넘는지 못 넘는지를 봐서 결정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으로서는 75,000원 정도 전후가 아마 그 가격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이제 시장 분위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돌파 시도는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거기서 돌파를 못하면은 마침 수익도 나셨으니까 수익 실현을 하시고 또 다시 저가에서 재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좋고요. 만약에 요번에 강력하게 에너지가 들어와서 넘어가는 형태로 간다면은 적어도 8만 원, 그리고 조금 넓게 본다면 한 8만 3천 원대까지도 목표가를 좀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7만 5천 원대 이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매도할 건지 끌고 가실 것인지 이걸 결정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시청자님, 일단 오늘 한 7만 4천 원 정도에서 끝났잖아요. 7만 5천 원을 넘어가야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간다라고 하시니까요. 7만 5천 원 못 넘으면 그냥 적당히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가면 8만 원 이상까지 욕심 좀 부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자, 보통 LG전자는 뭐 물렸어요. 뭐 8만 원 언제 올까요? 이런 문의가 많은데 이분은 아주 잘 낮은 포인트에 사셨네요. 자, 두 번째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결되셨고요. 자, 어떤 종목 도움을 좀 드릴까요? 예, NC소프트에. 얼마에 사셨어요, NC소프트? 예, 저번에 2월 초에 12만 6천 원에 들어갔거든요. 며칠 전에요. 예. 야, 그러면 그때 지금 수익이시네요. 12만 5천 원 떨어진 걸 보고 들어갔는데 12만 6천 원에 사가지고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중은 어느 정도? 예, 100%입니다. 100%요? 예. 예, 그래도 NC소프트가 12만 5천 원을 찍었을 때 확신이 있으셨나 봐요. 예, 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가 나름대로 이제 저점이라고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100% 현금을 다 쓰셔서 NC소프트를 사셨는데, 진짜 다행으로, 이제 예상이 맞으셔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때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언제쯤 팔라고 하셨었어요? 예상 그 수익률이 몇 % 정도?
제가 저 단기로는 한 15만 한 7천 보고 있거든요. 예, 일단 20% 이상 욕심을 조금 내셨네요. 예, 이제 그리 보고 있고 중기로는 한 8, 9만 원 그리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이제 전문가의 의견만 좀 확인시켜 드리면 될까요? 예. 예. 자, 단기로 NC소프트 15만 7천 원, 그리고 중기로 18만 19만 원 목표가 잡아도 좋을지. 이분은 지금 비중이 100%세요. 네, 일단 비중을 100% 실으신 거는 조금 과도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모양을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기아차나 혹은 뭐 이 비슷하게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면은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노리는 이제 매매가 되는 것인데요. 네. 계속 추세가 하방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자꾸 보여줍니다. NC소프트도 잘 보시면은 25만 원에서 지금 반토막이 날 때까지도 보시면 상방으로 제대로 된 반격을 한 적이 없이 계속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뭐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적인 모멘텀을 이제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과연 그 이야기대로 되느냐는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은 의구심을 가지고 비중을 왕창 실으셔서는 좀 안 될 자리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지금 21선이 한 14만 원 정도 되죠. 여길 뚫어내는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최근에 기관들이 조금씩 수급은 조금씩 돌고는 있습니다만은 강하게 뚫어준다. 15만 원 선이 뚫린다 그런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18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 실적이 끌어줘야 되고 여전히 지금 굉장히 부진한 부분, 모바일 게임 쪽으로 지금 전혀 뭔가 나오고 있지 않는다는 부분이 지금 NC소프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죠. 네. 물론 저는 개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 모바일 게임이 지금 너무 단순한 게임 위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네. 조금은 이제 하드코어로 좀 진화가 된다면은 충분히 NC소프트가 따라잡을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렇지만은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조금 괴로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던 설정 가격인 한 15만 원 선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사신 가격을 일단 손절가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단기 목표가 15만 7천 원은 괜찮은 거. 일단 15만 원 선까지는 한번 노려보실 만한데요. 61선이죠. 여기까지는 우선은 단기 반등을 노려보시고요. 거기서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신 다음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당초에 잡으셨던 15만 원대 정도는 1차 목표가로 적절한 가격대라고는 하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힘이 떨어지면 지금 100%시니까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가볍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수익 내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NC소프트에도 수익을 내시는 분이 계셨군요. NC소프트 20만 원 언제, 30만 원 언제 올까요?의 문의와는 상당히 다른 문의였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진짜 밝으시네요. 어떤 종목 지금 수익 내고 계세요? 네, 예. 게임빌.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88,000원, 네. 25%, 23%. 88,000원에 23%. 오늘 한 3%가량 오르면서 수익이 나셨네요. 그죠? 네네, 어제 샀어요. 그러시구나. 이 게임주는 처음이세요? 두 번째예요. 게임비를 한 번 더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다른 거 하시다가? 저 NC소프트 하다가. NC소프트로는 수익이 나셨나요? 조금 났는데. 네. 매도 진작 했죠. 그러시고 잘하시는 분이네요. 게임 쪽도 또 이제 두 번째 들어가신 건데 수익이 났습니다. 어제 샀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사셨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오늘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궁금한 사항 그것도 좀 말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네. 얼마 되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예,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 얼마 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11만 원까지. 11만 원까지. 차트를 좀 보실 수 있으시죠?
네네네. 아, 그러셔서 쌍바닥 정도에 들어가셔서 전고점 정도에 파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목표가 알려드릴게요. 게임빌. 네. 예, 지금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하시면은 제일 무난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동안 이제 급락을 많이 하고 또 다시 한번 또 떨어지면서 이중 바닥을 형성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또 추가적으로 또 떨어진다든가 이런 상황을 만들기는 좀 어렵고요. 또 시장 자체도 지금 코스닥 시장이 회복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얼마나 수익을 내고 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이지 뭐 네. 수익 내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목표하신 11만 원을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다만 10만 원권의 저항이 한 네. 번 있어요. 지금 반등을 하면은 기관들이 또 매도를 해버릴 것인가 이것이 이제 결국 관건인데 그렇죠. 네. 만약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10만 원 정도 가서 또 멈추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해버리시고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네.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10만 원권에서도 견조하게 유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단숨에 돌파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목표하신 11만 원권까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보유를 좀 더 하시다가 10만 원 네. 가격대를 한번 기다려 보시고 10만 원 가격에서 주가가 고민을 좀 한 다음에 거기서 11만 원 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10만 원이 언제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컴투스가 그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 자체가 이 모바일 게임 쪽에 빨리 매수가 들어오는 편이라서 아마 올해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월 중으로 10만 원이 충분히 보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3월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한 달 안에 목표가 이전에 10만 원부터 제대로 뚫는지 기관 수급하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게임빌도 NC소프트 이상으로 수익 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늦었지만 시청자님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은근히 또 가격대를 정확하게 나름대로 알고 계셨습니다. 전문가님도 괜찮다는 동의의 마음 보여주셨고요. 자, 전화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는 밝으신데 어떤 종목 좀 도와드릴까요? 대한항공 네, 2년 전에 네, 7만 1,000원에 30% 사가지고 네, 많이 빠지길래 네, 또 5만 원에 10%를 샀는데 네. 지금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하면 되나 안 되나? 근데 사실은 5만 원대도 추가 매수하신 거잖아요, 나름대로. 네네. 예, 근데 지금 더 빠진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또 추가 매수 물어오신 거예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니까는 조금 이래 올라가는 분위기가 보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중이 40%. 그럼 평균 단가가 어떻게 돼요, 매수가가요? 그 뒷분에 10%산 거는 5만 원에 산 거는 앞에 거는 510 주고 네, 뒤에 거는 150 주고 네. 그래서 뭐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7만 원대 처음에 진입하셨고 중간에 한번 5만 원대 물타기도 하셨고 근데 초반에 물량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44,700원 손실이 한 40%? 30%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 매수 또 되는지 다시 한번 또 재기를 노리시는데 대한항공.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 혹은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예, 예. 그리고 항공업종이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상당히 높으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조금 의문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그 대개의 경우 이제 항공업종은 되게 뭐 2분기가 성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5월에서 6월이 사실은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게 나오는 시점이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항공업종을 그나마 좀 좋게 봤던 이유는 중국계 인바운드 여행 수요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 쪽의 수요가 떨어지다 하더라도 중국 쪽의 수요가 이미 항공업종이 이제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냐. 그렇게 봤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원화가 그 환율이 오르고 또 특히나 그 유가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사실 대한항공이 영업이익이 난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좋게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상반기에. 그랬는데 지금 4분기 어닝 쇼크를 맞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5만 원 위로 한번 올라오는 구간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항공업종이 그렇다면 향후에 구조적인 성장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조금 의구심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가 항공사도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항공 경쟁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쵸. 여전히 네. 유가가 고공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소간은 좀 부담이 되지 않는가. 특히 이제 그 엔저 때문에 일본 그 수요가 급감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돼서요. 큰 기대를 하고 들어가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한다면 지난번 고점이었던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구간이 오시면은 일단은 추가 매수 부분은 정리하시고 기다려 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량 정리, 추가 매수 후 그 정도 가격에서 전량 정리입니까? 일단은 저는 또 다른 업종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네. 일단 던졌다가 다시 다른 업종이나 혹은 이 종목의 저가를 다시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은 저 대한항공 사는 돈 가지고 네. 삼성 테크윈을 사면은 어떠는가요? 네, 삼성 테크윈. 만약에 IT 업종을 노리신다고 하시면은요, 테크윈 쪽보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 IT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대덕전자라든지 뭐 그런 쪽, 그러니까 소위 갤럭시 S의 모멘텀을 또 특히 스마트폰의 모멘텀을 받는 업종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멜파스는요? 멜파스는 다소간 최근에 뭐 갤럭시 S4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뉴스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시청자님 이제 삼성 쪽에서 그런 갤럭시 S4 이제 부분적으로 누가 만들지 그 회사를 조금 있으면 선정하고 그게 이제 발표가 나올 거거든요. 네. 예, 이제 뭐 그렇게 다 듣고 사면 늦나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이제 뉴스도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공주는 별로 안 좋고 IT 작은 것들 한번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은 예. 5만 원 선 초중반 정도에서 적당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래, 지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5만 원 초에 팔으라고요? 그렇죠. 예. 네. 예. 일단 매수가 7만 살 기회는 많네요. 그렇죠. 추가 매수 된대요. 지금 적정하대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처음에 추가 매수했었던 그 가격대까지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 다행히 추매 타이밍이었네요. 자, 이번엔 문자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종목은요. 끝번호 0365님의 종목인 대우조선해양입니다. 현재가는 29,000원인데 이번에 매수 가격은 27,450원.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10% 가까운 수익. 비중은 40%. 나름대로 올해 박스권 밑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상황이 앞에서도 좋았었고 앞으로도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선주 중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 상황이 제일 괜찮은데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조선 업종 자체가 굉장히 불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대우조선해양은 표면적인 실적 자체는 크게 증가는 없었습니다만은 특화된 사업 쪽에서 계속 득을 보면서 어쨌든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집중적으로 매수를 계속 해온 상태고 그것이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달까지 계속 지금 이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한참 상승을 한 상태인데요. 다만 이제 옆으로 좀 기어가는 형태의 좀 쉬는 구간이 당분간은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3만원권 정도에서 고점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저점은 대략적으로 27,000원대 중반권 정도에서 형성하는 형태로 당분간은 박스권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좀 팔고 밑에서는 또 다시 물량을 늘리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조만간 돌파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대형주는 한번 오르고 나면은 좀 일정 부분의 휴식 기간을 가지다가 다시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대응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우조선해양 처음에 잡으셨던 그 가격대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3만 원 정도에서 팔아주시고요. 팔았다가 원래 지금 사신 그 가격대 오면은 또 사고 또 팔았다가 또 사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이 종목으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고 답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삼성전기 가볼까요? 94,000원에 30% 갖고 계신 분이 전망과 목표가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자, 9만 원을 살짝 깼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면서 오늘 94,3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분은 매수가와 별반 차이가 안 나는데요. 1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해지네요. 예, 뭐 10만 원이 일단은 강한 좀 저항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은 박스권 상하단을 보시면 11만 원이 지금 현재 상단 최근에요. 그렇죠. 하단이 한 뭐 9만 원 초반 그리고 이제 중앙 가격이 10만 원인데요. 10만 원이 일단 온다면은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절반 정도 박스권 상단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지 혼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삼성전자도 움직여야 될 것이고 지수도 움직여야 될 것이고 특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그 갤럭시 S를 비롯한 스마트폰의 성장 둔화에 대한 그 시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모멘텀을 형성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은 10만 원까지 올라온다면은 일단 차익 실현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쪽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최근에 그 외국인들은 조금 수급이 들어옵니다만은 기관들이 강하게 지금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익 실현을 또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수급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1만 원까지도 가볼 수 있겠지만 그 중간에 걸리는 라인은 10만 원 정도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의 10만 원 정도에서는 절반 정리를 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파라다이스 가보겠습니다. 18,500원에 15%, 오늘 4% 정도 떴어요. 18,800원. 이분은 아주 찌끔 수익인데 전망과 역시 목표가를 물어오셨습니다. 오늘 4% 올린 거는 거의 기관의 물량 아닌가 싶은데 일단 실적 안 좋았지만 오늘 6일 만인가 반등이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사실 작년 한 해 경기 침체를 대변한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확천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열을 올리고 또 중국인 관광객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작년도 주가의 상승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4분기는 적자가 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단 말이죠. 아직 평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1분기에도 실적이 더 증가를 할 것이다. 또 분기별로 뭔가 좀 이벤트가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된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의 2, 3년간의 주가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어떤 성장성이 더 이상 안 나온다라고 판단해서 주 매수 주체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내리막을 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되 2만 원대 가격을 못 넘으면은 주가가 약세를 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만약에 거래량을 실으면서 17,000원대를 깨게 되면은 이제 내리막을 본격적으로 타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하락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위험 관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2만 원 못 넘긴다면은 고점에서 짧게 차익 실현하고 다시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형태의 대응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2만 원 못 넘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2만 원 정도 목표가를 짧게 잡으시고요.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음봉으로 확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사이버결제하고요. LG상사 같이 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통된 물음이에요. 사도 됩니까? 라는 건데 한국사이버결제 문의 주신 분은 매수해도 될까요? 하시면서 오늘 차트상 5일선 회복한 거 맞나요? 이렇게도 같이 물어보셨습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예, 뭐 일단은 5일선은 뭐 대충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술적 분석에 너무 집착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면은요, 거의 지금 고점 근처에 있거든요. 네. 예, 뭐 15,000원이 최고점이었고요. 지금 현재 물량이 많이 터진 지점이 이제 13,000원에서 14,000원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 종목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다가 최고점 부근에서 사야 되나라고 좀 고민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비중도 좀 낮춰서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구간별 지지를 받았던 구간, 그러니까는 잘 보시면요.
30주선을 잘 보시면은 앞에서 8,000원에서 지지받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10,0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지금은 11,000원대 지지를 확인하고 사시는 게 낫지, 여기는 거의 추격 매수 하셔서 만약에 이것이 고점 부근이어서 밀려나간다 그러면 상당히 좀 괴로운 부분이거든요. 네. 대개의 경우 이렇게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다소간 많이 오른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건 조금 곤란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밀릴 때를 좀 기다려서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시장에 종목이 많습니다. 굳이 최고점 근처에서 내가 사야 되나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LG상사 같은 경우는 좀 보겠습니다.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최근에 사실 이 자원개발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그 양적 완화 수혜주라고 보통 불리는 예, 뭐 상품 그런 종목군들이 사실은 좀 생각보다는 잘 못 올라가고 있죠. 맞아요. 아무래도 투기적인 어떤 그런 포지션들이 워낙에 지금 과거에 많이 그 누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 후에는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은 뭐 지금 현재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접근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찍었던 저점이죠. 네, 한 42,000원 부근을 일단 뭐 손절가로 보시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목표가 한 5만 원으로 보시고 충분히 네.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LG상사는요, 결국 한 5만 원 정도 목표가 놓고 오늘 한 4만 5천 원 정도 끝났는데 지금 사서 짧게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한국사이버결제는 지금 가격이 조금 비싸 보이니까 나중에 빠지면 사자. 지금은 조금 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투비소프트로 옮겨가 보죠. 7,650원에 15%이신 분이 추가 매수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지금 한 30% 정도는 손해? 그래도 뭐 여기에서 조금 지지가 오래 되는 모습 속에 이분이 추가 매수 생각을 하시네요. 예, 종목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조금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대응을 한다면은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회사도 지금 실적을 잘 내고 있고 덩치는 작지만은 상당히 그 우량한 회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려면 아무래도 큰 모멘텀이 좀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이 없습니다만은 뭐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더 하락하는 상황도 만들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시장이 상황이 좋아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뭔가 큰 모멘텀이 없다면은 6,300원대를 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당장에. 그래서 추가 매수분은 6,300원 정도 오시면은 거기서 파시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려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종목이 작기 때문에 M&A로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대응을 가시면서 좀 기다리시는 쪽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CTC바이오하고 한국 타이어월드 이렇게 묶어서 갈게요. CTC바이오는 내일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 제가 모든 번호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분은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얘기 후에 이제 급락하고 그때 사도 될까요? 한 이틀 전에 문자 주셨던 분이 아닐까 싶어요. 뭐 유증, 무증의 의미까지 물어오셨는데 일단 그 이후에 이틀 연속 반등을 주긴 했네요. 그리고 한국타이어월드는 21,200원에 15% 추가 매수 됩니까? 추가 매수도 많이들 물으시네요. 일단은 CT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발기부전 치료제를 비롯해서 뭐 계량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작년도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 중에 하나죠. 최근에 뭐 유상증자도 발표를 했고요. 또 최대 주주가 경영 참여가 기본적인 것인데요. 뭐 단순 투자로 또 그 지분 매입의 목적을 또 바꾸는 굉장히 묘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소간 접근을 보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어떤 뉴스들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그 유상증자한 부분은 다시 주주가치의 증대를 위해서 투자로 다시 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 좀 부담스러운 주가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다른 종목군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다소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좀 타이어 업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적극적으로 많이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네. 지금 현재는 일단은 분리를 했죠.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이제 대규모 증자가 이제 예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대응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뭐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너무 높은 목표치를 잡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좀 높으시니까요. 네. 일단은 추가 매수하셔서 일단은 빠져나온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16,600원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뭐 요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가격대가 좀 떨어지실 것으로 보이고요. 18,000원이나 19,000원까지 반등하면은 일단 처분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추가 매수 가능, 그리고 던져야 되는 목표가까지 알려드렸고요. CTC 바이오는 만약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 맞다면 계속 좀 지켜보고 계신 듯 하지만 일단 매수를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여러 가지 들려오는 뉴스 내용이 별로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LG화학 가보죠. 두 분이 각기 다른 가격대 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는 302,500원인데 한 분은 302,000원에 10%를 갖고 계십니다. 약간 아찔끔 수익이고요. 또 다른 한 분은 305,000원에 20%. 이분은 또 수익권이 아니신데 또 어마어마한 손실까지도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간 수익 보시는 분이 목표가, 손절가 그냥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왜 금호석유나 호남석유, 이제 지금은 삼영이 밖에서 롯데케미칼인데 이 두 종목보다 더 못 가는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수급적인 요소가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역시 중국산 타이어 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수출이 증가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뭐 부타디엔 같은 이런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매수가 좀 몰립니다만 아무래도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신중한 입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이면의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역시 제일 큰 부분은 수급적인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양봉이 한 4개, 5개 정도 발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전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돌파를 더 해주느냐 하는 부분이 역시 핵심일 거라고 보는데요. 네. 여기서 주가가 대략적으로 30만 5천 원 정도인데 여기를 못 넘어서면은 아직까지도 힘이 좀 덜하다, 좀 힘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를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목표가를 충분히 높게 좀 세울 수 있습니다. 32만 원까지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거기 돌파 나왔을 경우에는 전고점인 33만 원대 후반까지도 보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결국 두 분 다 일단은 똑같은 상황이시기 때문에 요번에 30만 5천 원 돌파 여부 요걸 좀 체크를 하시고 마침 좋은 모델이 지금 11월 달에서부터 12월 달에 올라가는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줄 때 주가의 진행이 잘 나오고요. 네. 요 때도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요 가격대 근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저점을 받쳐주는 모습들, 그 다음에 밑꼬리가 달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돌파를 해준 거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대응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화학의 두 분 가운데 한 분의 매수가인 30만 5천 원의 돌파 여부가 향후 힘을 결정짓습니다. 30만 5천 원만 돌파되면 일단 32만 원, 더 이상 33만 후반 원까지도 가능하대요. 30만 5천 원 지켜보십시오. 이번엔 톱텍으로 옮겨갑니다. 16,520원에 35%이신 분, 오늘은 종가가 15,45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번 크게 빠졌다가 그 다음날 상한가 비슷하게 커버를 해서 여기까지 온 종목인데 그래도 아직 매수가 회복은 안 됐네요. 예, 제가 차트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SNU라는 종목입니다. 아몰레드에 대한 기대감이 그 2010년에서 11년 그 사이에 상당히 높았던 시점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밑에 얘기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실적에서 확인되고 또 사실 아몰레드에 대한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거의 굴러 떨어지다시피 했는데요. 사실 톱텍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2010년과 11년에 톱텍이 거의 뭐 200억 원 이상의 그 영업이익을 냈었는데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반이 부러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우려도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저는 반등 시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는 역시 밸류가 싸다라는 어떤 관점은 있겠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아몰레드에 대한 뭐 강력한 어떤 삼성 쪽의 투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소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일단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반등하면 매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네, 17,000원, 18,000원 정도에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수익 보고 나으실 수 있네요. 자, 톱텍에 이어서 이번엔 우리 ETI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6% 급등한 종목이고요. 어제는 7% 또 급등을 했습니다. 연이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전에는 신저가를 찍었었고요. 이분의 매수가는 5,420원, 오늘 이렇게 올라도 4,750원. 이분은 이제 매수가를 기다리시는데 15% 지고 계신 분 전망을 물어보셨습니다. 참 이런 주가들을 보면은 개인들을 참 어렵게 시험에 들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주가를 급락시켜 놓고 다시 리바운드를 강하게 시키니까 투자자들께서 이건 좀 다시 올라가서 다시 전고점을 넘어가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그렇죠. 만듭니다.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조정 타이밍이 왔을 때 더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내일하고 월요일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못 버티면은 이 종목은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버텨주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못 버티고 밀려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리바운드를 해주면은 여기서 사실은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못 버티면은 나머지는 그냥 정리해버리고 과감하게 밑에 가서 다시 잡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일단은 내일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정도까지 이 종목이 적어도 4,500원이나 뭐 하여튼 4,600원 정도 이렇게 견주한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면은 네.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등시 매도를 해주시는 게 맞다. 아니면 최소한 줄이시기라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에 하나 반등을 준다라면은 그때는 오히려 더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매도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애매한 시점에 일단 문의를 잘 주신 것 같습니다. 타이밍 좋았고요. 4,500원, 4,600원 오늘, 내일 그리고 월요일 이렇게 못 지키면 차라리 파는 게 낫다고 합니다. 일단 팔았다가 나중에 또 밀리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번엔 동부라이텍 볼까요? 2,480원에 아이고 이분도 아까 NC소프트처럼 그분은 이제 수익이셨는데 100%입니다. 비중이요. 오늘 종가는 2,545원. 이분도 수익은 나고 계시네요. 일단은 다행입니다. 21선을 살려내서 신고가 내고 약간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늘 뭐 저가에 들어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그냥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하셨어요. 예, 일단 동부라이텍은 대우일렉을 이제 인수한 회사죠. 과연 이제 이 인수가 과연 그 M&A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어떤 인수가 될지 아니면 또 흔한 어떤 그 M&A의 저주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회사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재무적인 투자자를 이용해서 뭐 인수를 하겠습니다만은 다소간의 부담은 된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대우일렉을 인수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LED 그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선은 직전 고점인 2,700원 부근이 돌파되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2,700원이 강하게 돌파된다면 일단은 손절가를 2,400원으로 보시고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적 분석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인수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은 손절가 2,400원으로 내가 대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직전 고점인 2,700원을 뚫어내는지를 일단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고점 2,7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동부라이텍 일단 축하드립니다. 100%신데 다들 일단은 위험하지만 수익은 다 내고 계시네요.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DPC가 오늘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2,800원에 40%. 이분이 얼마예요, 수익이 지금? 3,730원 차트 보니까 아주 횡보할 때 사셔가지고 1차 레벨업, 이제 2차 레벨업까지 욕심을 좀 내시는 것 같아요. 역시 그냥 목표가를 공부해요. 비중도 적지 않고. 예, 지금으로서는 추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진행은 좋은데요. 네. 2차 상승에서 지금 현재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제 판단에는 한 4,000원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4,000원 정도 전후로 목표가를 세우시고 적절하게 단계적으로 매도 실현을 해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할 걸로 판단하고 왜 있습니다. 4,000원 정도의 정리예요? 지금 이게 사실은 그 1차 상승이 8월 달부터 작년 8월 달부터 대략적으로 10월 달까지 2달간 상승이 나왔고 거기서 네. 이격이 발생한 부분에 상승폭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2차 상승도 그 정도로 계산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이격이 벌어졌을 때 그만큼을 또다시 대입한다면 한 4,000원 정도 목표가 줄 수 있겠다. DPC 수익 극대화하십시오. 투자다 오늘 다들 잘하시는 분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간 관계상 119 출동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박준현 전문가님 그리고 최병권 전문가님 도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6시 여기서 또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